여러분들 어제 시험 보느라고 뭐 고생했죠. 특히 중학생들은 여지까지 이런 시험을 전국 단위 시험을 잘 안 보다가 이번에 전국 단위 시험을 봤는데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 3월 23일 시험 본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앞에 쉬운 문제 1번서 한 10번까지는 풀이를 올릴까 말까 그랬는데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할까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칠판 관계상 문제를 몇 개씩 이렇게 적어놓고 그 문제에 관해서 풀게요. 그리고 1번서부터 뭐 쉬운 문제는 금방금방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먼저 1번은 뭐 중학교에서는 전부 루트 안에가 양수만 취급을 하니까 안에서 바로바로 그냥 곱하고 이거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돼서 여기 4 되니까 루트 4는 2가 된다는 거 우리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2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인데 1차항이 개수라고 하니까 1차항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1차항이 4x 나오는 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되니까 3x가 돼서 1차항 개수는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특수각인데 직각이에요. 30 여기 60 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뭐 사인 법칙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각이 클수록 그 상대방 대변의 길이가 커요. 그러니까 1대 루트 3대 2 이런 관계가 생기죠. 비율이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루트 3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8 루트 3에 2분의 루트 3을 딱 해주면 이렇게 해서 4가 되고 4, 3, 12가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라. y절편, 절편이라는 게 끊어지는 편린이라는 뜻인데 하여간 영어로 인터셉트라 그래요. 인터셉트. 그러니까 y축과 지나는 점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y는 ax 플러스 b 넣어서 a와 b 값을 구해서 결정해야 되지만 이 경우는 딱 눈치 보면은 1과 2에 있는데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두 점 연결해 보면 요만큼인데 여기 1 갔을 때 2 갔으니까 여기 1 갔을 때 2만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 2, 3, 4번 아주 쉬운 문제 다 맞으셨겠죠? 자, 뒤에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도형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데 앞으로 그거 좀 해서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난방비와 최저기온의 상관관계라 그래요. 상관관계가 한자말인데 상관관계. 자, 서로 관련이 있는 정도 어떻게 되느냐? 자, 최저기온이 올라가면 난방비는 최저기온이 아직 올라가면 난방비는 적게 들겠죠. 난방을 해야 되니까. 최저기온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방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적을 때는 높은 부분에 철저고 점점 최저기온이 올라가면은 난방비가 적어질 테니까 이쪽으로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상관관계를 이룬다. 뭐 꼭 반비례는 아니지만 반비례와 비슷한 상관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난방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난방비가 아니라 이번에 냉방비로 만약에 이게 바뀐다. 이게 냉방비다. 그러면 이 상관관계가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최저기온이 올라가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은 하여간 냉방비도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냉방비냐 난방비냐에 따라서 이런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호 AB가 둘레 5분의 1이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에 있어서 호가 이거를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5등분 해보면은 사실은 5등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5등분을 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원주각,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이렇게 돼서 원주각이 얼마냐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호 둘레 그러면 180도에서 전체는 여기 중심각으로 우리가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각에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360도에 5분의 1이 다 되니까 이거는 180도 반으로 나눠서 180도에 5분의 1이다. 그래서
36도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5분의 1 하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요것에 끝나지 말고 5분의 1 하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니까 요거 몇 각형이 나올 것 같아요? 오각형이 나오잖아요? 오각형은 출제도 많이 되고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오각형에서 황금비가 나온다 그러기도 하니까 오각형에는 여러 가지 수학적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각형에 관해서 한 번 더 공부하고 갔으면 더 좋겠어요. 자, 다음 번. 자, 직육면체가 있는데 밑변은 정사각형이라고 그래요. 한 변이 2인 정사각형인데 이것의 부피가 12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피는 우리가 다면체에서 이렇게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우리가 똑바로 올라간 것은. 그래서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2는 4, 밑넓이가 2 곱하기 2 해서 4가 되네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을 해야지 12가 되니까 높이는 3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건널비는 뭐가 되겠어요? 건널비는 우리가 직육면체에서 건널비는 직육면체 A, B, C라 그러면은 2배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A는 2, B도 2, C는 3인 경우에 해당되니까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답 나올 것 같고요. 다음 문제 8번. 자, 이러한 우리가 표가 주어졌어요. 표가 주어졌는데 지금 이게 전체가 25명이잖아요. 25명인데 이 두 개가 전체 40%라 그래요. 그러니까 25 곱하기 100분의 40이네요. 100분의 40은 이렇게 하니까 4가 되고 약분해서 10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 금방 알죠? 2가 되네요. 그렇죠? 2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전체는 얼마가 되겠어? 전체 합은 25명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요거 10명이니까 요것이 15명이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B는 9가 정답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준 문제겠어요. 자, 두 1차 방정식. 두 1차 방정식 교점이 2와 1이라고 그랬어요. 교점이 2와 1인데 그때 A, B 값은 뭐냐? 그러니까 X 대신 2 넣고 Y 대신 1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X 대에다 2, Y 대신 1 집어넣으면 요거 다 해서 A, B에 관한 A, B랑 문자 두 개, 2원 1차 열방식 푸는 거겠죠? 이건 열방식 여러분들이 그냥 풀면 될 거예요. 자, 다음 10번 문제. OAB의 넓이가 4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포물선이고 지금 2차식으로 나타내졌네요. 그때 A 플러스 B, 다시 말해 A점에 대한 X좌표, Y좌표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딱 보니까 Y절편이 2예요. Y절편이 2니까 요 길이가 2인데 요걸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요게 이렇게 돼서 여기 평행하게 쫙 내려오면 여기 높이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4가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네모가 4가 돼야 되니까 약분되어서 요건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요게 4라는 것은 A 값이 뭐라는 소리예요? 4라는 소리니까 A 값을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4, 46 빼기 12 더하기 2 하니까 6이 되네요. 그래서 4 더하기 6 하면 10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갈 때는 3km, 올 때는 4km로 2시간 이하로 하자. 이동거리의 최대값은.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써야 될까요? 3시간 이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동거리가 최대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많이 걸어야지 이동거리가 최대가 될까요? 적게 걸어야 최대가 될까요? 당연히 많이 걸어야 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2시간일 때 이렇게 보고 부등호 굳이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부등식 굳이 필요 없고 방정식처럼 2시간일 때를 찾아라 이런 소리예요. 우리 물론 이거 다 아니까 거속시라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2시간일 때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물론 다르게 해서 열방식 풀어도 좋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간단히 우리가 2시간이니까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 곱하기 거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이 거리를 S라고 놓으면은 갈 때 3이라 그랬으니까 갈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S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올 때 걸릴 시간은 4분의 s가 되겠어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것이 2일 때 그 s 값이 얼마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이동거리라 그랬어요. 요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거리의 2배가 돼야 되는. 왜냐면 갔다 오니까 2배. 그랬을 때 2s가 얼마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죠? s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12분의 7이 될 테고 12분의 7이 2가 되니까 s는 7분의 24가 될 것이고 2s를 구하려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은 7분의 48이 정답이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네요. 자, 다음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사실은 12번 문제는 이차함수잖아요. 이차함수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요. 요거보다. 자, 12번 문제는 조금 선생님이 심화학습도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지식 같은 거 좀 연결해주고 싶어요. 자, 보면은 2차 함수니까 하나, 둘, 세 개를 지나는데 D, AB와 CD, 다시 말해 AB와 CD가 평행일 때 A 플러스 B, D의 좌표는 뭐냐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 문제는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내려고 Y좌표를 이렇게 같게 만들어줬어요. 사실은 Y좌표 요거 AB에 요걸 같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저거 뭐 하여간 어떻게 이런 그래프든 이런 그래프든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 y좌표 같은 거하고 같게 하니까 요거 y좌표 같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4니까 요것도 4가 되네요. 자, 중요한 거 2차 함수는 제가 이거 하는데 2차 함수는 포물선이에요. 2차 함수는 제가 이거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 제가 이게 유튜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2차 함수는 포물선이다 제가 이렇게 쓱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들에게.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2차 함수는 포물선인 거보다. 근데 그러고 끝나요.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학은 이 질문부터 가져야 돼요. 의문부터. 뭐냐면은 선생님 그럼 포물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포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또 자주 나오잖아요. 포물선은 2차 함수? 이거? 아니다. 포물선은 2차 함수가 아니지만 2차 함수는 포물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거든요. 그럼 포물선이랄까 뭘까? 그거 나중에 또 요거 이 문제 풀이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문제 하기 위해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의심을 갖고 인터넷 검색이나 또 관련되는 부분 자료도 찾으면서 공부 좀 조금 하면서 이런 의문을 갖기를 바라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다른 문제로 이 포물선의 성질 중에서 여러 가지 성질인데 이게 자, 포물선의 성질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를 제가 낸 적이 하나 있어요. 자, 보면은 포물선은 여기서 이렇게 포물선을 싹 그려놓고 여러분들 눈금없는 자와 콤파스만을 가지고 흔히 유클리드 작도라고 그러죠. 유클리드 작도를 할 때 여기서 꼭지 좀 찾아주세요. 그런다고요. 꼭지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다고 말이에요. 뭐 위로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꼭지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여기요. 근데 이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인지 요 옆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찾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알려진 건 뭐냐면은 이 포물선에서는 임의 점을 쭉 긋잖아요.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해요. 그러면 평행선을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평행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양쪽의 중점 다시 말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면은 이렇게 쭉 내리잖아요. 요거. 그러면은 만약에 요거 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좌표에서 놓은 다음에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면 x축하고 반드시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또 여러분들 좀 찾아주세요. 제가 나중에 심화학습을 저기 유튜브에서 올리게 되면은 요것도 다 여러분들이 영재 수업용으로 제가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두 개 같으면은 요게 요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는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거 두 개, 다시 말하면 이거 두 개 중점, 이거 두 개 정점이 같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것의 두 개 x좌표 더한 거나
이것을 두 개 x좌표 더한 게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1 더하기 8은 6 더하기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 1초 만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볼 필요 없이 다시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1과 1, 8과 1, 6과 4, A와 B가 서로 평행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더한 거는 6 더하기 뭐가 1 더하기 8이냐? 3이고 6 더하기 뭐가 1 더하기 8이냐? 요거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3. 그 다음에 요거 2하고 똑같으니까 두 개 뒤에 똑같이 있으면 되니까 B는 똑같이 4니까 3 더하기 4. 이 문제는 2차 함수의 성질을 알면은 물론 이거 2차 함수 성질을 모르더라도 뭐 그림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면은 우리가 x값 주어졌는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값이 몇 개나 필요하죠? a값 필요하고 b값 필요하고 세 개 필요. 다시 한번 이 세 값이 필요한데 세 값이 필요하니까 우리 점이 몇 개가 필요해요? 세 개가 필요하잖아요. 자, 꼭지점일 경우는 두 개 값어치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덤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자, A, B, C 세 개 있으니까 이거 대입해서 연립방식 풀어서 A, B, C 값을 구해서 그 A, B 값에다 또 뭐 평행한 거 우리가 뭐 평성질을 이용해서 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딱 보는 순간 조금 심화 공부가 돼 있고 의문을 가졌던 학생들은 이러한 성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는 진짜 1초 만에 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 더하기 8은 6 더하기 얼마냐? 1 똑같으니까 여기 4, 4냐? 그래서 3 더하기 4는 정답은 7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어요. 더불어 제가 이 문제를 자 그럼 꼭지점 이 문제 꼭지점 어떻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주어졌을 때 포물선이 그냥 그려졌을 때 꼭지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이무의 평행선 두 개를 먼저 긋는 거예요. 이무의 평행선 두 개 그어요. 그럼 평행선의 중점을 긋는 거예요. 중점을 찾는 거예요. 중점에서 쭉 내려가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요 직선하고 수직이다.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평행한 직선을 여기다 하나 딱 그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 같이 요거는 이거하고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평행이 되겠죠? 그것에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왜? 2차 함수는 대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는 점이 꼭점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수학 교육 문제도 조금 관심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작도라 그러거든요. 저 작도 너무 좋아해요. 작도. 그래서 우리 작도 그림을 그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작도를 저는 작도 수업을 할 때면은 늘 하는 얘기가 작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궁금해요. 작도는 영어로 construction이라 그래요. 아주 너무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construction이 건설이잖아요. 맞아요. 주어진 조건에 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써서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해서 그걸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때 작도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가계의 등분선은 뭐 어떻게 작도한다. 뭐 아까 얘기했듯 수직이 등분선은 어떻게 작도한다. 평행선은 어떻게 작도한다. 그러니까 그게 끝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도형의 성질까지 다 배운 다음에 그러한 도형 성질을 이용해서 합동이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게 수직이 등분선이 되고 왜 이건 가계의 등분선이 되고 이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없고 그냥 단순히 암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정오각형을 작도해 보세요. 만약에 이러잖아요. 그러면 작도 방법이 많이 있어요. 뭐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고 근데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정오각형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작도 연습하면서 요거 2차 함수 포물선의 성질이 조금 그런 게 있다. 요것만 조금 알았으면은 이 문제는 실제로 아주 1초 만에 그냥 탁 보고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13번 2x의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k가 2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될 때 단 a, b는 자연수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 해보고 싶어요? 오른쪽 전개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전개하면은 2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b의 x 더하기 ab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A 더하기 2B가 9가 되고 AB가 K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나타내는 값은 AB의 값은 무수히 많을 텐데 AB라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부정방정식. 부정.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해서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만약 부정방정식이 아니면 범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A를 9-2B라고 놓고 여기서 뭐 A에 관해서 뭐 판별식을 쓰거나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뭐 AB의 값을 결정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은 AB가 자연수라 그랬어요. 자연수라 그랬는데 여기 딱 보니까 A하고 2B인데 여기 2B가 있고 여기 A가 넘으면은 이건 짝수잖아요. 짝수는 홀짝이 변함이 없죠. 어떤 수에다가 짝수를 더하면 홀수에다 짝수를 더해도 홀수 그대로 유지되고 짝수에다 짝수 더해도 짝수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게 되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A는 여기 뭐가 된다? 홀수만 되겠네요. 그러니까 AB의 순서쌍을 결정해 보면은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AB의 순서쌍을 결정해서 AB의 값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크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해보면은 B가 만약에 1이라 그러면은 B가 1이면은 A는 얼마 하면 되겠어요? 7이면 되겠죠. 그럼 B가 2면은 요건 두 개씩 줄어들어야 되겠죠. 여기 하나 클 때마다 두씩 늘어나니까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요거 하나 늘어나면 여기 두씩 줄어들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3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쭉쭉쭉쭉 나는데 여기 4가 되면은 여기 1 요런 산수인데 지금 두 개 곱한 값 K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2일 때가 10이 되고 3 곱하기 3일 때 9. 그래서 요 경우가 우리가 최소값 K의 값은 두 개의 수의 곱이니까 10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다들 간단히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자, 주사위를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면은 2만큼 가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간다. 이거 지금 수직선에서 이런다 그러죠. 수직선. 자, 넘버 라인이라고 하는데 수직선이 아니라 넘버 라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원점에서 있는데 앞으로 2만큼 가는 거야. 앞면에 나오면. 뒤로 오면 요만큼 1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됐다 그러면 46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46. 이 거리가 지금 46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론 제가 이거 조금 더 하겠지만은 우리가 앞면에 나온 획수를 A라 그러고 뒷면에 나온 것을 B라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30이고 A 더하기 30. 요거 마이너스도 이쪽에 마이너스 좌표로 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돼서 2A 더하기 B는 46이 된다. 이런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거 30이고요. A 더하기 30번이라고 했으니까 30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A는 16이 된다.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16이다.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반반씩 됐다고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자. 15번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15번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나? 똑같이 3번. 이러고 더 이렇게 보면 3에서 15번이니까 45가 되네요. 하나 더 늘어나니까 이쪽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쪽 면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아마 바로 한 번 더 15번에서 한 번 더 큰 16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암산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 자, ABCD 직사각형이 있는데 A 값은 요 한 변의 길이가 4에서 8 사이고 요 넓이가 뭐한데 지금 A 값 요 길이 구하는데 요 부분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의 넓이가 4분의 APQD 4분의 79다. 그러니까 뭐 이거 너무 간단하네요. 이 길이 A고 여기는 8-A가 되겠어요? 여기도 8-A. 자,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8A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거 두 개 빼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A에서 빼기 요거 2분의 1 A의 제곱 빼기 2분의 1
8-a의 제곱이 4분의 79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2차 방정식 풀기만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자, ABCD가 마름모라 그랬어요. ABCD가 마름모인데 요 각은 우리가 72도일 때 요각 X값은 얼마냐 이 문제도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좀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두 점이 있어요. 두 점 사이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쭉 이으면 뭐가 될까요? 맞아요. 수직이 등분선이 돼요. 다시 한번 요거 여러분들이 꼭 자주 연관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좀 암기하라고 제가 수업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자,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모아놓으면은 수직이 등분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수직이 등분선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이 길이는 항상 같아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요 직선이 CD의 직선이 B의 수직이 등분선이래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자치로구나.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볼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름모니까 이 길이가 다 같네요. 그러니까 이 각하고 이 각 같고 또 이 각하고 이 각 같고 또 여기 두 개 하니까 이 길이 같으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네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거 하나가 71을 3으로 나눈 2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봐도 되지만 요거 두 개 더한 게 여기가 24의 2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24 곱하기 2 합은 여기 얼마가 되냐면은 48이 되네요. 그러니까 요 값은 x는 90 빼기 48 하면은 우리가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요거 할 때 우리가 요거 가면서 보충 수업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문제 있는 거는 당연히 수학 문제 풀어야죠. 근데 그 수학 문제 그 문제만 풀면은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재밌는 수학을 하기 힘들어요. 거기에 관련되는 문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 이게 이렇게 살짝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점과 한 직선과 이렇게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가 뭐냐? 요게 바로 포물선이에요. 아까 우리 저기 했는데 또 나오네요. 요게 포물선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포물선에 있으면은 요렇게 그리고 이 길이하고 직선까지 거리니까 수직일 때 거리겠죠. 이 길이가 항상 같은 거예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다시 말하면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선 여기 또 수직이 딱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그러고 포커스라고 그래요. 초점. 우리가 포커스라고 그러고 요 점을 준선이라고 그래요. 준선이라는 말로 쓰는데 디렉트릭스라고 그러죠. 디렉트릭스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초점과 준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간단히 또 설명을 해보면은 2차 함수는 포물선 맞지만은 포물선은 2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집어 놓어도 이 성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쭉 갔을 때 함수가 아니잖아요. 함수가 안 되겠나? 왜냐면 x값에 대해서 두 값이 나오니까 우리가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요거 나머지 깊은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면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는 뭐냐?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는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이쪽도 있지만은 또 이쪽도 있어서 양쪽이 수직인 두 직선이 되겠지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각의 등분선이 우리가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는 수직이등분선이다.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 긋는 순간은 그 변에 있어서 거리가 같아. 그냥 이렇게 뭐 닮음, 합동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시간을 절약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두 점으로는 그렇고 한 점과 직선일 때 이걸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포물선을 파라볼라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한 그 성질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성질 또 우리가 유레카 했던 우리가 아르키메데스하고도 일화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면은 또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는
가계이등분선이다. 가계이등분선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두 가지 직선의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우리가 풀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요 2차 포물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요 넓이가 OACB의 넓이가 7이라고 돼 있어요. 7. 다시 말해 요 넓이가 7이에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생각나는 수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가끔가다 제가 아재 개그를 조금 하는데 여러분들의 비밀을 까발리에리 그래요. 맞아요. 이 공부를 할 때는 까발리에리라는 이태리 수학자, 중세시대 때 이태리 수학자가 생각이 나요. 자, 먼저 이태리 수학자 얘기 잠깐만 하고 이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카발리에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지만 중세 수학자인데 우리가 닮음이나 뭐 넓이 뭐 이런 거 할 때 또 카발리에리의 사고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많이 미쳤어요. 뭐 미적분학 발전에 도움이 됐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 조금 보는 관점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가다 하거든요. 자, 여기 두 직선이 평행이에요. 두 직선이 평행인데 여기 밑변이 고정돼 있고 이 넓이가 다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아, 이 넓이가 왜 똑같이? 그러면 열의 9은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 삼각형이 넓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여기 수직인 걸 높이로 쓰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수직일 때 요거를 H 높이로 우리가 삼으니까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넓이가 똑같아요. 물론 100점짜리 답이죠. 근데 카발리에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카발리에리는 이 직선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보면은 다시 말하면 이 삼각형이든 이렇게 평행하게 쭉 그어버리면은 그 평행한 요거 평행하게 해당되는 여기 가르는 선분 요 선은 라인 세그먼트가 길이가 다 같아요. 이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길이에 이렇게 자 넓이라는 건 길이가 무한해서 무한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길이 뭐하는 게 길이가 다 대응하는 게 똑같으니까 넓이도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것도 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뿔 같은 것도 예서 이렇게 평행한 원뿔이 있어요. 원이 밑변되는 거 여기가 원이 있고 이렇게 이걸 물론 이렇게 딱 된 게 이게 원뿔의 정의죠. 정확히는. 근데 이거 이렇게 비스듬하게 둬도 이거 다 부피가 똑같아요. 카발리에리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이거를 단면이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평행하게. 그럼 똑같은 원이에요. 왜? 원의 지름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카발리에리가 생각나냐고요? 그거 하나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그것만 염두에 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풀면서 이 문제 풀고 끝나지 말고 선생님들은 여기에 카발리에리에게 조금 더 하고 또 카발리에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수도사가 됐다가 또 대학 교수가 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업적도 남기고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아마 유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간단해요. 뭐냐? 그래. 그러면 이 넓이가 7이라는 지금 조건이 이 넓이가 7이라고 주어졌잖아요. 다시 말해 이 넓이가 근데 여길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에 대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밑변은 여기서 여기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이거 일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그러죠.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이 점의 좌표 우리가 이건 y 절편이지만은 절편 구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뺀 거 그게 요 길이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뺀 거 그것이 높이가 되고 그것에다 2분의 1 한 값을
우리가 7이 되니까 그 식을 요거 식을 A로 나타낼 수 있어서 우리가 정리만 해주면 풀 수 있겠구나. 이거하고 나머지는 거기에다 우리가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비밀을 까발려줬던 우리 카발리에리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이 점의 좌표. 이 꼭점의 좌표 구하는 거는 우리는 꼭점의 좌표는 여기 꼭점의 좌표를 보면 y는 a로 묶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하니까 더하기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요거까지 하면 4a가 되니까 요거 4a를 이쪽으로 빼주면 여기는 a 더하기 1만 남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될 테고,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는 2, a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C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0이니까 요점의 좌표는 0, 5A 더하기 1이고, 요거는 딱 보면은 요거는 0이니까 여기는 0, 0이죠. 원점 지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 다시 C5의 길이는 뭐냐? C5의 길이는 다시 말해 C5의 길이는 우리는 어떻게 되면 5A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만 해주면 되겠네요. 요게 더하기 요게 근데 자, 여기는 A 플러스인데 요거 이제 꼭지의 좌표 구해줘야겠죠? 요거는 정리해보면은 y는 마이너스로 묶고 x의 제곱 더하기 2ax 하니까 더하기 a의 제곱이 더해주고 빼기 a의 제곱 이런 식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요렇게 하니까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b의 좌표는 마이너스 a와 a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x좌표가 2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 빼기 A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여기 빼주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 빼기 A 해서 2 더하기 A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넓이는 삼각형 밑변의 삼각형 그대로 유지하니까 2분의 1에 2 더하기 A에 5A 더하기 1이 어떻게 7이다. 그래서 이거 방정식만 우리가 풀어주면 좋겠다. 방정식 푸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으라고 보고 그냥 건너갈게요. 자, 다음 문제. 자, 1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여러분들이 쉽게 아주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 이것도 직각이등변 삼각형. 아,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인데, 지금 빨간색 부분에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를 구하세요. 여기 직각이등변 삼각형 똑같이 2루트 2. 그러면 여기를 딱 지금 우리는 전체에서 요 부분의 넓이 요거만 빼주면 되겠네요. D가 무게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히 보면은 여기서 무게중심이요. 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가운데 내려올 테고, 다시 말하면 이 길이 같을 테고, 이거 전체 같은데 이게 2대 1이니까 이거 2대 1이고, 요것도 2대 1이고, 그러니까 2대 2대 2니까 요거 길이를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3등분 행계되네요. 그렇죠? 3등분 행계되니까 이 길이는 루트 2 루트 2니까 1대 1대 루트 2 하니까 여기는 길이가 2가 될 거라는 것은 우리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도 2 루트 2가 되고, 이것도 여기는 루트 2 하면 4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 길이에서 우리가 얘기해줘도 되고, 요 2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 길이는 그것의 3분의 1이니까 요게 3분의 2, 요 길이도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길이도 3분의 2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3분의 2에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3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요거는 요것도 3분의 루트 2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계산만 해주면은 우리가 간단히 풀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분석이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19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a에 만나는 직선이 y는 mx와 y는 nx가 만나는 점을 PQ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P에서 X축의 수선을 딱 내리는 것이 NX와 만나는 점을 R이라 그러고 또 Q의 X좌표는 P의 X좌표의 2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 성질을 살짝 먼저 들어가고 우리가 이 문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y는 x분의 a, 물론 a가 양수일 때 이쪽에도 하나 더 있겠죠. 자, 그런데 이 y분의 x분의 a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은 우리가 직각삼각선이라 그래요. 직각삼각선. 자, 이게 직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요 선을 점근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점근선. 자, 점근선인데 이 점근선이 직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질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냐면은 임의 점에서 여기를 쫙 보면은 임의 점에서 딱 보면은 자, 요걸 조금만 변형시켜 보면 우리 어떻게 되죠? x, y는 a. 다시 말하면 x좌표하고 y좌표는 이렇게 상수, 일정한 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x좌표하고 y좌표의 두 개의 곱이 일정하다는 건 뭔 소리죠? x, y를 우리가 직사각형의 변의 길이로 본다면은 가로 세로로 본다면은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항상 같아.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 넓이는 항상 같아.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 y로서 우리가 길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거하고 연상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할 때도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잠깐 여분으로 벗어나지만은 직각삼각형에서 보면은 A, B, C가 있다 그러면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제곱했단 말이야. 똑같은 수를 제곱한 게 뭐가 될까? 정사각형의 넓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유클리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면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겠구나.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착용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직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건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직각이 아니더라도 그럼 꼭 직각일 때만 이렇게 이런 식이성도 직각이 아닐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다 수선을 딱 내리고 이렇게 수선을 딱 내려버리면은 여기다 우리가 정사각형을 딱 그려버리면은 여기도 일정한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할 때 하겠지만은 자, 그런 성질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요 식은 또 뭐가 되죠? y절편이 0이에요. y절편이 0이잖아요. y절편이라는 거는 두 직선은 정비례한다는 거. 우리가 흔히 그냥 비례라고도 하죠. 정비례한다는 거야. 그래. 그 비례하고 반비례, 다시 말하면 정비례하고 반비례를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느냐? 요거로는 그래요. 그 A 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A 값이라는 건 뭐야? X좌표, Y좌표. 다시 말하면 X, Y는 얼마냐? A라고 되시니까 이 X, Y 값. 다시 말하면 그 넓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A 값 구하라 그랬지만은 만약에 그걸 슬쩍 바꿔서 이 넓이는 얼마냐? 이렇게 출제해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 안 하고 그냥 임의점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 넓이는 얼마냐? 이렇게 아마 출제해도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조금만 바꿔서 내셨다면 아마 출제하시는 선생님께서 이걸 조금만 바꿔서 냈다면 그냥 임의 걸어놓고 이 넓이 얼마냐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봅시다. 이게 정비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작은 걸 먼저 놓으면은 자, 여기를 PQ라고 하자면 뭐 AB라고 많이 놓지만은 여기 A가 있으니까 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PQ라고. 그러면 정비례니까 요것의 2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은 Q의 X좌표가 다시 말하면 요 길이가 요 길이의 2배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고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2P가 되고 2Q가 되겠죠. Y는 정비례니까.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값은 이거 두 개 곱한데 X좌표는 똑같이 P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두 개 곱한 게 뭐가 되겠어? 4PQ니까 여기가 4Q가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네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사실상 정비례하고 반비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아이디어가 뭐냐? 그거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 문제는 간단히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가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니까 요걸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형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4Q에서 Q를 빼니까 4Q 빼기 Q가 우리가 뭐 이거 할 거고 이쪽에서는 또 뭐 있어요? 2Q에서 Q를 빼면 되겠죠? 2P에서 P를 빼면 되겠죠? 잠깐 2P에서 P를 빼면 X좌표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2P에서 P를 뺀 값에다가 2분의 1 한 값을 2분의 1 하는 값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되죠? 3PQ가 되겠. 요거는 3Q. 요거는 P. 그래서 2분의 3 PQ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PQ는 우리가 PQ는 1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네요. 그렇게 되겠죠? 자, PQ. 그런데 우리는 구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요거, 넓이는 요거 곱한 그게 되겠죠? 그래서 4PQ의 값이 얼마냐? 이걸 묻는애요. 그래서 정답은 4가 정답이다. 우리 X좌표, Y좌표의 곱. X좌표, Y좌표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 반비례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0번 이제 넘어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힘든데 도형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있단 말이야. 뭐 공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조선을 긋든가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 주어진 도형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도 보면은 지금 여기 이 전체가 120도인데 직각이고 여기 또 30도가 주어졌네요. 30도가 주어졌으면 여기가 60도가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정삼각형 반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작은 거를 우리가 x라고 한번 나보자고요. 그럼 이건 얼마가 돼요? 루트 3x고 여기는 2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직이등분선 뭐죠? 우리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구나. 뭐 우리는 그건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루트 3x니까 이것도 루트 3x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구하라는 건 요 넓이에요. 그러면 우리 큰 아웃라인만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해당되죠. 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똑같아야 되겠어요? 안 똑같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2 루트 3x는 2x 더하기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여간 x값 뭐가 구하겠네요. x값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여간 큰 아웃라인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저 넓이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90도잖아요. 여기 120도에서 요거 30도니까 여기 90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평면도형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요 반지름이 요 x가 구한 요거 하여간 2루트 우리가 구하는 건 2루트 3x를 구해야 되겠죠. 2루트 3x가 반지름이 되니까 여기 2루트 3x 우리가 구한 2루트 3x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여기 각을 3등분 한 거예요. 30도 30도씩. 그랬을 때 이 넓이가 뭐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할 때 이 넓이를 구하든지 전체 넓이에서 이 넓이를 구해서 빼든지 아니면 직접 구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뭐 자유예요. 그 어느 거를 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분석을 하려면 이제 여기서 x 값은 나왔을 테니까 우리 x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x는 2 루트 3 빼기 2에다가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2배 루트 3 빼기 1 분의 3분의 2 루트 3 약분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 루트 3 플러스 1을 더하면 루트 3 플러스 1 하고 여기다 루트 3 플러스 1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또 2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또 뭐 대도 되고 6분의 루트 3에 루트 3 플러스 1 뭐 이런 형식이 되는데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 2 루트 3을 다시 곱해야 되겠죠. 우리는 반지름의 관계니까
일단 2루트 3을 곱한 값. 다시 말해 우리는 2루트 3x를 구하고 싶으니까 일단 2루트 3 하면 요거하고 요거에서 6이 되니까 여기가 루트 3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루트 3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얘가 루트 3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인 거예요. 이 길이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분보다도 요 평면 도형에다가 우리가 가시면 되는데 30도 30도니까 이렇게 30도 다시 말해 30도 30도 해서 요 부분 넓이를 빼주던지 아니면 이걸 전체를 구하든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 걸로 되든지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이 길이를 아예 구하든지 이 길이 구하는 방법도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사실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식도 있고 조금 심한 공식들은 코사인 법칙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잖아요. 조금 더 영재들이라면 아주 만병통치약처럼 편리하게 쓰는 스튜어트 정리라는 것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에게 그거 다 쓸 필요는 없지만은 보조선 아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잖아요. 중3 내용을 해서 그러니까 보조선을 그라 그러면 우리 어디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뭐 여기 이렇게 보조선 하나 거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반지름 하니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않겠어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각이 몇 도가 돼요? 45도 되고 요 각도 45도 요 각은 60도 뭐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요 각은 30도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이 길이를 구해서 이 삼각형을 구하든 넓이를 구하든지 아니면 요 길이를 구해서 요게 높이가 될 테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전체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 한 값을 그걸 빼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우리가 구하면 되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하여간 이 길이 어느 하나 구하면 뭐 다 구하겠죠. 왜냐면 30, 60 아주 뭐 우리 기본적인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우리가 도형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은 거 마찬가지로 이걸 x라고 놓으면은 여기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뭐가 되겠죠? 루트 3 x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변으로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루트 3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니까 x 더하기 루트 3x x 더하기 루트 3x가 뭐가 된다? 루트 3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니까 x로 묶어버리면은 1 플러스 루트 3에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x는 1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자, x가 1이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3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곱한 것에서 2분의 1 해주면은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1번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내심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데 먼저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삼각형에는 여러 가지 중심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중심. 그래서 저는 그 앞자를 따서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내외 무수방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그래서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식 중학교 교과과정에는 내외 무까지만 배우거든요. 물론 외심을 먼저 가르쳐서 보통 외, 내, 무 이렇게 가르쳐요. 요거 근데 사실은 수심, 방심을 같이 조금 공부해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성질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부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내심하고 방심의 여러 가지 성질을 사실 내심 쪽으로 당겨와서 출제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심과 방심 사이에 여러 가지 성질이나 예제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가 다음 시험에 똑같이 나오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방심도 조금 공부해보고 또 수심도 공부해보길 여러분한테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먼저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성질 잠깐만 우리가 한번 보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계이등분선을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가계이등분선이 딱 오면 나머지 한 점도 반드시 이렇게 이 점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가계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이등분선이 교점이고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일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접한단 말이에요. 원이 이렇게 접하면 원의 변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걸 우리가 소문자 R로 표시하는데 레이디어스 소문자 R로 표시하는데 요 R인데 이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는 거는 요 A, B, C라고 하면은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C. 다시 말하면 꼭지점이 있는 대문자로 쓰고 변의 길이는 마주보는 거를 소문자로 우리가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R이다. 요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외심은 그에 반해서 외심은 여러분들에게 보면은 이렇게 바깥원이에요. 바깥원의 중심. 그러니까 외접원의 중심이 되겠죠. 요것은 우리가 공식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4R분의 ABC 요게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것 정도는 좀 공부하고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실제로 이 문제에서도 요거를 이용하게 지금 삼각형 ABC가 주어졌잖아요. 삼각형 ABC니까 이거 지금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방심이라는 거 무게중심이나 수심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사실은 방심이라는 것만 여기 내심하고 관련돼서 요 문제가 방심 문제를 살짝 바꿔서 내심으로 당겨온 문제이기 때문에 방심만 살짝 여기 관련 있는 부분만 우리가 조금 얘기할게요. 자, 방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으면은 바깥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장선하고 바깥하고 이렇게 점하는 이 원,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 요거를 방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방심은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더러 얘기를 해요. 왜? 방심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서 방심은 3개가 있어요. 방심의 여러 가지 성질은 제가 오늘 이 문제 푸는데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한 가지는 방심의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 보니까 방심 문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 못하고 출제가 많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선을 이 바깥에서 근다 그러면은 방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큰 바깥 삼각형을 보면은 내접원이 되고 내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계이등분선을 이렇게 쭉 연결해 오서 보면 여기 원래 삼각형에 내심이 있으면 여기 I하고 방심은 보통 X센터라고 해서 2로 많이 표시하는데 A쪽에 있기 때문에 2의 A로 표시하고 이쪽에는 B가 있기 때문에 2의 B로 많이 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다. 이것 정도 알아두고 여기에 길이나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방심할 때 아주 기초 문제로 내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조금 힘들으셨던 분, 이 문제 이 문제 너무 어려웠다 이런 분들은 조금 힘들겠지만은 방심 문제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은 이 문제가 비교적 이 문제 굉장히 쉬웠던 문제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길이가 3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내심이니까 접선까지 하니까 여기 반지름이 1이라니까 여기 1이라고 딱 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2루트 2겠네요. 당연히.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로 돼요. 이건 이제 방심할 때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요 길이는 요게 지금 가계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각하고 이각이 가계이등분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계이등분선인데 이거하고 이 평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쫙 넘어가면 이거하고 이거는 요각하고 요각은 엇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면은 요렇게 쫙 거버리면은 요각하고 요각은 엇각으로 갖고 여기 가계이등분선이잖아요. 내심의 정의에 의해서 가계이등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레의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요 길이를 요쪽을 1로 당기고 요 길이를 여기다 이렇게 요렇게 펴서 이렇게 피고 요 길이를 요렇게 피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요 길이를 요렇게 피고 요 길이를 요렇게 푸니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먼저 BID. BID. 자, BID. 자, 여기를 하고 그다음에 BIBD. IBD. 자, 여기리 같아? 아, 이거는 내심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ADE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ADE의 둘레의 길이. 근데 ADE의 둘레의 길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ADE의 둘레의 길이는 이 둘레의 길이가 돼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 이 둘레의 길이 요거. 다시 말하면은 원래 삼각형이 둘레의 길이하고 요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5√2라고 딱 주어져 있어요. 근데 R은 얼마였죠? R이 여기 1이에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시 말해 이 큰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10√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근데 여기 둘레의 길이를 가만히 보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요게 2√2, 요게 2√2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더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자,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줄게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요 부분에서 요까지 길이는 요까지 길이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요쪽 길이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근데 전체가 10√2예요. 근데 요 길이 2√2잖아요. 똑같이. 요 삼각형 양쪽으로 똑같으니까 접선해서. 그래서 합동이죠. 근데 여기 2√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나머지 부분.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 10루트에서 빼기 2 곱하기 2루트가 돼. 2루트 2씩 빼니까 여기에 6루트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의 2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3루트가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AD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ADE의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요 3루트의 길이만 빼주면 되겠지 않겠어요? 왜냐면 요게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루트에서 3루트를 빼주면은 우리가 7루트를 요거 맞았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네요. 그렇죠? 요번에 D의 길이는 게 뭐 얼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D의 길이는 우리가 D의 길이도 구해만 좋겠지만은 우리가 보면 여기서 수직을 쫙 내보잔 말이에요. 수직이 내보면 여기 1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여기가 2대 3이니까 여기가 2대 3이 되게 지금 연장선은 이거 평행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2대 3이 2대 3 다시 말해 2대 1 비율이 되는지만 우리가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네요. 그쵸? 근데 여기가 3루트인데 아까 5루트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높이를 여기가 1이니까 쭉 빼보면 아 루트 모델하고 이거 아니에요. 벌써 아니죠. 벌써 3분의 5 1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근데 우리 실제로 구해보면은 여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h 이렇게 되겠죠. h가 5루트 2다. 이렇게 우리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루트 2 없어지고 3분의 10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거 나머지는 우리가 분수가 나오는데 2대1 나올 수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건 뭐 구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틀렸다. 그래서 2개가 정답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네요. 자, 끝이었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집에 뭐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 문제집에 2, 3학년 문제집에 도형 문제집에 이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많은 문제의 틀은 방심 문제하고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방심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뭐 고득점 전부 다 맞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방심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을 조금 공부해 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요거 나중에 이제 심화학습까지 올리게 되면은 방심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
재밌는 성질 많이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여러분들 다시 또 여러분들이 하다 그냥 거의 다 대부분 다 맞으셨을 것 같은 거 뭐. 자, 한글이 3이라 그러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9 마이너스 6a 더하기 5a는 0이다. 그래서 a 값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a 값은 요거 넘어가면 a 값은 9가 정답이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어요. 이거는 x 마이너스 y는 4, 2x 플러스 y는 1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뭐 두 개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바뀌니까 두 개 더해주면 3x는 15에서 x는 5가 되겠네요. x가 5가 되면은 여기 y는 1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하고 1 더하니까 6이 정답이 될 거라는 거 금방 알겠죠?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가만히 있어봐라. 다음 문제. 자, 요거하고 요거 우리가 평행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평행이라고. 자, 그랬을 때 저 값은 어떻게 구하면 좋겠느냐? 이런 소리가 우리가 되겠네요. 자, 너무 쉽죠? 자, 요 삼각형이 보니까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가 돼야 되네요. 72하고 48 더하면 12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60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60이 되네요. 그렇죠? 평행이니까 억각으로서.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주면 x값은 금방 나오고 만약에 뭐 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거쳐선 것도 뭐 답은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25번. 주사위에는 a 플러스 b가 14의 약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라. 주사위 두 번 던졌을 때 a 플러스 b가 14의 약수는 14는 2하고 7, 2 곱하기 7이니까 1, 2, 7, 14 여기 약수의 개수가 4개가 있네요. 근데 A와 B는 1하고 6 사이에서 하니까 1도 안 되고 14도 안 되고 2하고 7이 되는 경우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어요. 2가 되는 경우는 1 더하기 1 한 경우고 7이 되는 건 1에서 6이고 이쪽으로 쭉 하니까 이게 6가지가 되겠죠. 쭉 내려서 커지면은 그래서 전부 합해서 7가지가 정답이다. 우리가 답을 이렇게 간단히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면은 전부 자연수, 뭐 이거 자연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리고 중앙값이 6.5라고 돼 있어요. 0.5 이렇게 본 거 보니까 가운데 값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개수가 짝수개니까 가운데 두 개를 했나 보다. 그러면 보니까 우리 작은 수서로 보면 4, 5, 6.5니까 6이 있으니까 제일 가운데 6이 있으니까 하나는 7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하나 7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 금방 아네요. 평균이 6이라고 돼 있어요. 평균이 6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더해서 우리가 8개로 나누면 전부 더해서 그러니까 이거 전부 더해서 우리가 8로 나누면은 6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편차압이 0이니까 편차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평균이 6이라고 그랬잖아요. 6 남는 것만 한번 써볼게요. 6이 얼마 남죠? 3. 이거 얼마 남죠?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건 2. 그 다음에 요건 마이너스 5. 요거는 1. 그 다음에 요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마이너스 2하고 2는 다 없애주고 그렇게 요거하고 요것도 없애주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5니까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2가 돼야 될 거라는 건 금방 알고 6을 기준으로 플러스 2니까 B는 8이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더 빨리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빈. 이 빈이라는 게 뭐냐면 자주 일어난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우리가 뭐 영어에서 빈도부사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빈번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8이 두 번 나오는 걸로 가장 많이 나오니까 C값은 8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7, 8 우리가 7, 8, 8 이렇게 7, 8, 8 이렇게 우리가 더해버리면은 우리가 23이 정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7번으로 넘어와요. 자, 이것이 이렇게 잘라냈는데 정사각형으로 이걸 채우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 정사각형 채우는데 여기 채우는 것도 되고 여기 채우는 것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놓고 보면은 150 전체 그래서 하나 60 요거 되면 요거는 저절로 돼요. 요것도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것이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되는 거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네요. 왜냐면 60을 똑같은 걸로 우리가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두 개가 되면은 나머지 하나는 된다. 더하기 빼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원리가 사실은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텐데 유클리드 알고리즘. 자, 유클리드 호재법. 우리는 호재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우리 유클리드 호재법,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여간 어느 게 했든 우리는 다 해보죠 뭐. 그냥 다 해보자고요. 그래서 120, 150, 60, 48 이것을 쭉 우리가 해보면은 요거 소인수분해 할 때 가능하면은 12 곱하기 10인데 10은 2 곱하기 5잖아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 있는데 여기 2 곱하기 5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더 쓰고 여기 5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3, 5죠. 근데 2 곱하기 5가 있잖아요. 여기 2 곱하기 5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5가 있고 3, 5가 있고 그래서 5의 제곱 이런 형식이 되겠어요. 요것도 10이니까 2 곱하기 3이 있는데 2 곱하기 5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5, 2, 5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6 곱하기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들어있는 거 보면 2 곱하기 3 6으로 최대 공약수가 다시 말하면 GCD Greatest Common Divisor GCD가 우리는 6에 해당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종이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돼야 되겠죠. 물론 개수가 가장 많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로 하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그 개수 뭐 하는 거는 우리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그리고 그 성질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최대 개수를 최소로 하라 그랬으니까 크게 만들려면 최대 공약수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전체에서 우리는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네요. 60. 그러면 이거 전체가 되려면 6으로 나누면 20이 되겠죠. 이거 6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6, 20에서 6, 5, 30. 그래서 전체는 20 곱하기 25가 되고 요만큼 빼주면 되겠네요. 6, 8에 48. 6, 10 곱하기 8 합니까? 이거 80을 빼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500에서 80 빼니까 420이 정답이다. 이렇게 답을 간단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정수로 표현돼요. 이게 소수, 프라임 넘버라고 그랬어요. PQ는 소수, 우리 프라임 넘버 또는 프라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개수가 어느 한쪽에 들어있을 때는 등호가 어느 한쪽에 들어있을 때는 그냥 빼주면 그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게 다 한쪽만 딱 해줬네요. 그래서 그 개수는 PQ의 제곱 빼기 P제곱 Q가 308이다. 우리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곱하기 꼴 돼 있으니까 PQ에다가 뭐 부정방정식이죠. Q 마이너스 P가 308이다. 그러니까 308이 이런 꼴에 곱으로 나타난다. PQ 소수까지 돼 있고 너무 쉽죠. 그러니까 308 우리가 해보면은 308이 얼마가 되느냐. 우리는 자 308을 2로 먼저 해도 되지만 우리가 또 11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2로 한번 해보면 4로 해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4, 47에 28, 47에 28. 그래서 7, 11. 그래서 요거는 2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11.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네요. 근데 지금 Q가 크다 그랬으니까 Q가 큰 건데 PQ, P-Q인데 여기 7, 11인데 Q가 7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11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겠죠. 빼는 건데 더. 여기서 제일 큰 게 되니까 Q 쓰니까 Q는 1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가 될 수 있는 경우는 P가 될 수 있는 거는 2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아니면 또 7이 되거나. 그러니까 P가 2일 때, P가 7일 때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11 빼기 2가 되고 그러면 308 안 나오죠? 왜냐면은 여기 20이고 요거 하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7이 되면은 11 빼기 7에서 4 아주 정확히 들어가네요. 77 곱하기 4 이렇게 딱 되니까 77 곱하기 4 여기 77 곱하기 4 여기서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7하고 11 그래서 7하고 11 두 개 더하면 18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네요. 이거 이제 뭐 마지막에 이르렀네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도형 문제가 또 29, 30번에 다 연구표 나왔는데 또 제일 어렵다 그러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아까 우리가 문제 풀면서 카발리에리 했는데 카발리에리 생각을 조금만 도입해도 편하고 그거 없어도 닮음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D, DA, DB가 1대 2대 4라 그랬어요. 근데 1대 2대 4인데 이거는 같은 변에 있지만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1과 여기 4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 이거 FG하고 BC가 평행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으면 삼각형이 되겠네요. 닮은 삼각형인데 닮은 비를 보면 1대 5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5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2대 5니까 물론 2대 3 이런 형식이 되겠죠. 따져봐라. 아직 굳이 따지면 여기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여간 2대 3의 비율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1대 3의 비율도 되고 그렇긴 하는데 자 보면은 우리는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넓이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은 AFD가 이게 3이라고 주어졌어요. 이 넓이가. 그럼 우리는 비율만 따져보자고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2대 3인데 이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기가 2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4라면은 여기는 5, 25가 되네요. 왜? 닮음이니까 제곱비가 되겠죠. 넓이가. 그러니까 자 AFD 삼각형 AFD하고 삼각형 ABC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는 4대 2의 제곱 대 5의 제곱인 25가 돼야 될 거라. 근데 요게 4가 4분의 3이 됐어요. 그러면 1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이 4분의 3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요것도 1이 4분의 3인 게 25개니까 4분의 3을 곱해줘 버리면은 4분의 3을 곱해서 3을 만들었잖아요. 같이 곱해주면은 우리가 4분의 75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4분의 75가 되네요. 4분의 75인데 우리는 이게 이 삼각형인데 2대 5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2대 5가 되는 것이고 2대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5로 나눴을 때 이 넓이를 보면은 요 넓이 그러니까 요 넓이를 알고 요것 때 비율을 알아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면은 요 넓이를 보면은 이 전체 넓이가 4분의 75인데 5분의 2가 되고 요 넓이가 우리는 요 넓이에 관심이 있으니까 요 삼각형하고 연결해서 요 넓이가 관계니까 5분의 3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5분의 3을 딱 해버리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 15가 될 것이고 그래서 4분의 45가 된다. 다시 말해 요 넓이가 어떻게 된다? 4분의 4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1대 4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4분의 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넓이는 16분의 45가 되겠네요. 16분의 4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이 넓이가. 그러면 요거 두 개 되는 게 전체 넓이일 거 아니에요. 전체 넓이인데 그 전체 넓이는 또 이 비율이 1대 5니까 여기가 25면은 요 부분이 전체가 25면 제곱비니까 요 부분은 1이 된다. 다시 말해 이 전체 넓이에 뭐가 된다? 25분의 1이다. 이 전체 넓이는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두 개 더한 값에 우리가 25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본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아웃라인에서 뭐를 통해서 이걸 풀 수 있느냐 나머지는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1대 4가 되고 1대 4니까 이 삼각형은 1대 5고 이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1대 25니까 이 넓이는 이것의 25분의 1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넓이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넓이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쪽의 넓이를 요걸 주어졌으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이 넓이 전체를 구하자는 거예요.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 이 전체 넓이에 뭐가 되느냐? 이 전체 넓이에 2대 3이니까 이 전체 넓이에 5분의 3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전체 넓이를 우리가 구하는데 전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통해서 구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주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30번. 30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0번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이걸 단순히 평면화시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자, 이 길이가 이거, 이 길이가 이거, 이 길이가 이 주어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원에서 이 길이가 같게 지금 변 길이가 같고 수직이 되잖아. 길이가 같잖아요. 수직이 등분선이에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풀에도.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이 길이 x고. 자, 원의 중심은 여기는 직각이 그러니까 이 수직이 등분선에서는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수직이 아니죠. 요건 수직이 아닌데 요렇게 걷버리면 요건 수직이 되네요. 그리고 요거 수직이고 마주보는 각이 합이니까 이것도 한원의 예정 컨사이클릭 또는 사이클릭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요번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컨사이클릭, 사이클릭을 매우 강조하긴 하는데 자, 요거 우리가 얘기해보면은 요 길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또 우리가 되는데 요번에 중심을 한번 쭉 연결시켜 보자고요.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는 수직이 등분선에 왔기 때문에 요거 길이가 같고 그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우리는 자 요거 직각이잖아요. 요각하고 우리는 요각이 또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 길이 같은데 요거 다시 말하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지금 요 삼각형이 지금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 빗변 2를 주어진 거예요. 합동이 된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요 길이 편의상 선생님이 요 길이 A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요 길이도 A가 되고 요 길이도 A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왜 합동인지는 다 보이죠? 자, 보니까 우리는 가깝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요 평면에서 우리가 요 삼각형만 우리가 한번 여기다 평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 삼각형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여기도 우리가 직각이 되겠죠. 저 C가 여기 오고 D가 여기 오고 여기 B가 오는 경우를 우리가 딱 보면은 이렇게 쫙 내려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 우리가 여기 직각에서 여기 요 직각 내려오는 요각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요거는 직각이죠. 요거는 원의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는 요거 보면은 여기가 2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x가 될 때 이거 x 구하라 이런 소리예요. 여기 길이하고 여기 두 배일 때 물론 뭐 사인 법칙을 위해서 사인분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풀라 그러는 거니까 우리는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a를 정리하고 이 값을 요 주어진 값 그리고 요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딱 하나로 결정되느냐 유일하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면은 2의 제곱 다시 말하면은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면 닮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닮음이 많이 있으니까 자 우리는 보면은 요각하고 요각이 같겠죠? 요각이 같아요. 그래서 요각의 사인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요각의 사인 값을 생각해보면 2a분의 x가 되고 또 요각의 사인 값은 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서 x 우리가 그걸 조금만 정리를 해주면 우리 이 문제는 아주 간단히 풀리는 문제예요. 아주 어려웠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걸 찾아서 이걸 왜 주어졌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2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뭐에 의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요. 그러니까 a하고 x 문자 두 개니까 식 하나만 더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외에. 우리가 문자가 두 개니까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우리 사인 법칙이니까 여기 사인 법칙이 아니라 사인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2a분의 x 다시 말해 2a분의 x는 2분의 a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2a 제곱은 2x가 되나요? 그래서 2a 제곱은 2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a 제곱은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제곱은 어떻게 된다? a의 제곱이 x는 a의 제곱, a의 제곱은 x. 이거 하나로 문자. 지금 우리는 x고 하니까 이거 딱 정리가 바로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x로 우리가 바꿨으면은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4는 0. 이 x값 구하라는 문제로 우리가 문제가 바뀐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x 근의 공식에 넣으면 좋겠죠? x 근의 공식에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리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4ac 하니까 17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 있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이 있는데 이거 음의 숫자니까 우리가 필요 없고 요거만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 요거를 우리가 구하면은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린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 문제를 요거를 조금 이렇게 보니까 a하고 x가 관련지어서 우리가 놓고 보면 요게 2a니까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만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식 두 개만. 그러니까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여기 사인값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면은 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3학년 문제도 조금 어렵고 그런데 2학년 3학년 문제 풀이 올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여간 시간 되는 대로 하여간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도록 노력할게요.